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 문제 총정리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의는 택시 운전 자격시험 총정리 문제집이라는 전자책을 기본으로 진행합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댓글란에 구입하실 수 있는 주소를 남겨드립니다. 그 주소를 클릭하셔가지고 크몽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질의는 서울과 경기, 인천만이 출간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것은 정답만 보죠.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죠. 1종 보통면허로요. 근데 여기서 15톤 미만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택시 운전자가 택시 요금 미터기에 따르지 않고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냐 하는 것인데요. 이미 배웠죠. 과태료 20만 원입니다.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 과태료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택시 운전자가 중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중상자 6명 이상을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격정지 40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사망자 2명. 제일 높죠. 자격정지 얼마죠? 60일이죠. 그 다음에 사망자 1명에다가 중상자 3명. 그러면 자격정지 50일이고 중상자 6명 이상. 그러면 자격정지 40일이죠. 그래서 60, 50, 40. 사망자 2명이면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명에 중상자 3명 이상이면 자격정지 50일, 중상자 6명 이상이면 자격정지 40일. 그렇게 암기해두시기 바랍니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승합차는 7만원, 승용자동차는 6만원.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는 방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승합자동차는 7만원, 승용자동차는 6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어린이 얼마라고요? 13세 미만.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3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이건 답이 그냥 나오죠.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도 보행자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도 보행자고,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도 보행자에 들어갑니다. 11번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이 지문을 한 번씩 쭉 읽어보시는데요. 3번을 보시면 통과 차량의 사고를 알리기 위해서 차도로 뛰어나와 가지고 손을 흔든다. 그러면 다른 차에 치여서 생명이 위중하게 되겠죠. 차도로 뛰어나가서 손을 흔든다. 이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 진행할 때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올라가는 차와 내려가는 차가 있다면 어떤 게 우선이죠? 그렇죠. 내려가는 차가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올라가는 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올라가는 차가 양보해야 한다. 그래서 비탈진 좁은 도로 서로 마주 진행할 때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건 누구라고요? 올라가는 차입니다. 13번입니다. 자음 중 택시 운송 사업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정답만 한번 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택시 운송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서 허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신고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서 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한다. 신고사항이다. 여기서 허가한다, 허가사항이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죠. 14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구역 여객자동차 사업이 아닌 것은, 자, 구역이 아니면 노선이겠죠. 예. 서울시라는 일정 구역을 정해서 여기서 택시 운전하세요 라고 하는 이게 구역 운전 사업이죠. 근데 노선은 아예 이정거장 여기가 정점입니다. 이렇게 노선을 정해주는 거. 이건 버스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아닌 것은 그러면 뭐걸로 하는 거예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뭐냐?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뭐죠?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사고가 주 원인이 되어 얼마 만에 사망하는 걸 사망사고로 하느냐는 거예요. 72시간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3일로 계산하면 24시간 곱하기 3일 그러면 72시간 나오죠. 정확한 용어는 72시간입니다. 3일도 아니고 72시간 그래야 맞습니다. 사고가 난 지 72시간 내에 사망하면 사망사고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이란 얼마를 초과한다고 그랬죠? 시속 20km를 초과하면 과속이다. 그래서 20km/h가 되겠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택시 안에서 흡연하 있을 경우에 담배 피면 얼마의 과태료라고요? 일당 나간다고 그랬죠? 1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담배 피시면 안 되는 거죠. 담배 피시면 10만 원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의 요건이 아닌 것. 도로의 요건. 도로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도로교통법의 도로입니다. 불특정 다수인. 그런데 특정인만 사용하면 그럼 틀린 거죠. 그래서 특정인만 사용하는 사유지의 도로, 이건 도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지문은 맞는 것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올바른 대화의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미 말씀드렸죠.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단호한 거,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벌점의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에서 1회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3년간 합계점 몇 점이죠? 271점이죠. 271점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71점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려면 운전자가 술 취했다든가 인적 요인이죠. 그 다음에 뭐 차량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 차량 요인. 그 다음에 도로가 울퉁불퉁해가지고 뭐 어쨌다. 또는 도로가 빙판길에 미끄러졌다. 도로 요인. 이것이 교통사고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인적 요인, 차량 요인, 도로 환경 요인. 이게 아닌 것은 그런 물적 요인이죠. 방어 운전의 요령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답은 뭐 하면 뒤차가 가까이 접근하면 급정지한다. 뒤차가 가까이 접근하는데 급정지하면 뒤차가 내 차를 들이받아버리겠죠. 이게 방어 운전이 아니죠. 그래서 뒤차가 가까이 하면 될 수 있으면 급정거 안 하셔야겠죠. 다음 중 보수교육의 대상자가 아닌 것은,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 이 사람 뭘 받아야죠? 그렇죠. 신규 교육을 받아야죠. 무사고 무벌점 기업 5년 미만, 10년, 5년 이상 10년 미만, 법령 위반 준수자, 이런 사람들은 뭘 받죠? 보수교육을 받죠. 근데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은 그러면 신규 교육 받아야 되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새로 채용한 운수 대상자는 신규 교육 대상자입니다. 지금 이 표는 이미 해봤는데 여러 번 봤지만 다시 보셔야 돼요. 신규 교육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새로 채용한 운수 대상자 몇 시간이죠? 16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수교육,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시간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경련제로 받는다. 그 다음에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도 4시간을 받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매년마다 받는다. 법령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8시간을 받습니다. 수시, 즉 법령을 위반했을 때마다 8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수시교육은 국제적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특별히 운전기사님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받는 게 수시교육입니다. 4시간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필요한 서류를 올바른 것은, 필요한 서류는 뭐냐 그랬죠? 건강진단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재산세납서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보험가입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달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 꼭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건강진단서, 택시 운전자격 증명, 운전자격 시험에 합격하시고 택시 운전자격 증명, 이거 필요서류고요. 사진 등 필요서류, 이것은 필요서류입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서류 아니고 재산세 납세증명서도 필요서류 아니고 보험가입증명서도 필요서류는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었다. 얼마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죠? 2년입니다. 2년 동안은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습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이거 이미 보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50km 이하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60km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도 2차로 이상이라면, 편도 2차로 이상이라면 얼마까지 갈 수 있다고요? 80km. 그래서 여기서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5060이 아니라 80km로 가야 합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이면 80km 하고. 운전자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가 아닌 것은, 심신상태 안정 맞는 것이죠. 추측운전도 금지해야죠. 교통법규 위반 준수도 맞죠.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택시 운전 자격제도, 우리가 지금 시험 보고 택시 운전 기사가 되려고 하죠. 이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최소한 이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다음 중 택시 영업의 사업구역의 제한 범위는, 택시 운전의 사업구역을 정해주죠. 특, 광, 도, 시, 군. 뭐 어떤 경우는 군 단위로 된 것도 있잖아요. 뭐 강화군, 뭐 해남군, 무안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 단위,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특별자치도, 시, 군 이렇게 해서 특광도 시군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 택시 운송 사업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원래는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만 해야죠. 근데 광명시가 가까우니까 서울시와 광명시를 하나로 묶어버린 사업구역을 정하자. 이걸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시도지사끼리 하면 되겠죠.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택시 운송 사업 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승객 응대 시 지녀야 할 마음가짐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친밀하게 된다. 친밀한 건 좋아요. 그렇지만 공사는 구별하셔야죠. 그래서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친밀하게 대한다. 이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최고 속도 얼마죠? 90km죠. 최저 속도는요? 30km.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최고 속도는 90km, 최저 속도는 30km가 되겠습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의 채용과 퇴직을 관리하는 것 이미 보았죠. 누구라고요? 시도지사죠. 채용과 퇴직을 관리하는 것은 시도지사이다. 연고지, 학연 등에 의지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 연고지에 귀속하고 학연에 귀속한다. 그래서 귀속적 직업관이다. 이 나머지 상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아닌 것, 신규 안전교육이 아닌 것 그랬죠. 정답은 3번 분노 및 공격성 관리 그랬는데, 이 분노 및 공격성 관리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냐면, 이 보복 운전하다 걸린 사람들 있죠. 이 자기 분노를 조절 못해가지고, 그래서 보복 운전이 원인이 되어서 운전면허 효력에 정지됐다든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특별교통안전교육.
교통 안전 의무 교육. 보복 운전하다 걸린 사람, 분노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 분노 및 공격성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은 특별교통 안전 의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규 교육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 것,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상인과 비정상이다 이렇게 나눠서 보면 정상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 그러면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복권됐다 그러면 완전히 정상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등록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그렇지만 나머지를 보면 전부 다 법적으로 좀 비정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지거리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 요인으로 옳은 것은, 자, 정지거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예요? 인적 요인도 있고요. 도로 교통 요인도 있고요. 또 자동차 요인도 있죠. 그런데 주치 상태 그러면 술 취했다. 그러면 정지거리에 영향을 주겠죠. 빨리 브레이크를 못 밟는다든가. 그래서 정지거리에 영향을 주는 거 주치 상태 맞습니다. 날씨, 빙판길이다. 도로교통 요인이 되겠죠. 자동차의 중량, 도로 정지 상태 도로 요인이고요. 자동차의 중량, 자동차의 중량은 무슨 요인이죠? 이건 자동차 요인이죠. 근데 여기서 묻는 거를 자동차 요인으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자동차의 중량이 되겠죠. 준치 상태는 뭐예요? 운전자 요인, 날씨는 도로 요인은 될 수 있겠죠. 도로 정비 상태, 도로 요인이고요. 자동차의 중량은 뭐다? 이게 자동차 요인이다. 엔진 과열 시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자, 엔진이 과열됐다. 그러면 엔진 오일의 양과 누출력이 확인 맞죠? 수온 조절기가 냉각수가 제대로 들어가는가 열렸는가 확인해보면 맞습니다. 냉각팬이라든가 워터펌프 작동하는가 맞습니다. 배기가스 배출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배기가스 배출이 예를 들면 흰색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예요? 엔진 오일이 지금 들어가서 타고 있다. 그래서 배기가스 배출을 육안 확인하는 것은 엔진 오일의 과다 소모를 점검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여기서 엔진 과열을 하는 것으로서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배출가스 육안 확인은 엔진 과열 시 점검사항이 아닌 것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 감속하는 것. 이건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빙판길. 눈이 와서 길이 얼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눈이 20mm 이상 쌓였다. 그 다음에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다. 100m 이상을 볼 수가 없다. 이런 거. 빙판길 20mm 이상 눈 쌓인 경우, 또 가시거리 100m 미만, 이런 경우는 50% 감속입니다. 20% 감속은요. 비가 와가지고 노면이 젖었다. 노면에 물기가 있다. 젖었다. 20% 감속입니다. 또 하나는요. 눈이 20mm 미만 쌓였다. 20mm 이상 쌓이면 50% 감속이고 20mm 미만 쌓이면 20% 감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다. 젖은 정도는 어느 정도 감속이죠? 20% 감속입니다. 여기서 50% 감속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LPG 자동차의 장점으로 틀린 거 제가 말씀드렸죠? 겨울철에 시동이 잘 안 걸린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요즘은 이런 차 안 나온다 그러는데 정답을 고를 때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LP 자동차는 겨울철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 정답은 이렇게 고르셔야 맞습니다. 운전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피로현상은 졸음이라고 그랬죠. 운전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피로현상 졸음입니다. 자, 빙판도로에서 미끄러진다. 이쪽으로 미끄러졌다. 그럼 핸들을 어느 쪽으로 튼다고요? 미끄러지는 방향 쪽으로 조작한다. 핸들도 미끄러지는 방향 쪽으로 조작해준다. 그래야 사고가 덜 난다는 거죠. 빙판도로에서 운전 중 차량이 미끄러졌을 때 올바른 운전 방법은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 쪽으로 조작해준다.
다음 중 운행 중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뒤따라오는 차량이 추월하라는 경우에는 속도를 높인다. 추월하라고 양보해줘야겠죠. 같이 속도를 높여 경쟁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신규 등록하는 택시에 에어백을 설치하는 곳. 그렇죠. 운전석과 운전석 옆 보조석, 운전석 옆자리. 에어백을 설치하는 장소입니다. 주행 중 신호등을 앞에 두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었다. 중립 놓고 발로 뗐습니다. 그런데 쭉 미끄러져 갑니다. 왜 그러죠? 예, 미끄러져 갔던 그 관성이 있죠. 그 관성으로 미끄러져 가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관성주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도 발을 떼고 중립기가 나는데도 쭉 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미끄러져 갔던 그 관성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관성주행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앞지르기 운전이 허용되는 경우는 앞차의 좌측에 나란히 가고 있는 차가 있다. 여기도 차가 가고 여기도 차가 가는데 여기 가는 내가 이걸 앞지르기 한다.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앞차에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앞차의 좌측에도 나란히 가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리 위, 차량이 좋고 한산해도 다리 위는 안 됩니다.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 하는 경우에도 앞지르기 안 되죠.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인 앞차가 서행 중이다. 이때는 앞지르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 한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앞차의 좌측에 나란히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앞지르기 안 된다.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게 하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에도 안 된다. 교차로 앞지르기 안 됩니다. 터널안 앞지르기 안 됩니다. 다리 위에서도 앞지르기 안 됩니다. 도로에 구부러진 곳, 비탈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내리막길의 내리막길 이런 경우 다 앞지르기 안 됩니다. 앞지르기 안 되는 거 한번 눈도장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운전 자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택시 운전 자격증을 타 시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안 된다고 그랬죠? 택시 운전 자격증은 어디서만 갱신할 수 있다고요? 예, 자기한테 발급했던 시도, 그러니까 발급한 시도에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시도, 자격증을 취득한 당의 시도에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집 외에서 밤샘 주차를 했다. 얼마라고요? 10만원.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해놨다. 과징금 10만원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 말소 등록 사유가 아닌 거 이미 보았죠? 법원에 압류 등록이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말소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말소된다.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사업구역 나왔습니다. 그러면 택시라든가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거죠. 한계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그러면 시외버스나 마을버스는 뭐죠? 이건 노선여객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구역을 정해서 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것이죠. 노선여객이니까. 그럼 일반 택시 아니면 개인 택시인데 개인 택시란 말은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 개의 자동차 한 대 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직접 운전 이 말이 나와야 개인 택시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이것은 일반 택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설문은 일반 택시 운송 사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외버스라든가 마을버스는 아예 안 들어가죠. 구역을 정하여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러니까 구역 운송 사업조합이에요. 그래서 사업이에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노선이니까. 그럼 일반 택시 아니면 개인 택시인데 개인 택시는 반드시 이 말이 나온다. 자동차 한 대를 사용해서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거. 이 말이 안 나오면 일반 택시다.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 또는 취업 중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실시하는 것. 자, 신규로 운전하시는 분과 중상 이상의 사고를 낸 사람들은 뭘 받아야 한다고요?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받아야 돼요. 운전 적성
정밀검사. 신규로 하려는 사람도 운전하는데 적성 정밀이 맞느냐 검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고를 냈습니다. 중상 이상에. 앞으로 계속 운전할 수 있겠느냐,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운전하려는 자 또는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뭘 받아야 한다고요? 운전 적정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 택시 운송 사업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자, 이미 봤죠? 서울시에서만 택시 운전을 하도록 내줬는데 서울시와 뭐 예를 들면 광명시는 하나로 보자 해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사람은 광명시장과 서울시장이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겠죠.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택시 운송 사업을 별도로 원래는 이 시에서만 할 수 있고 이 시에만 할 수 있는데 둘을 묶어서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시도지사입니다. 군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운송 사업 종사자에게, 즉 택시 기사님에게, 그렇게 보면 되겠죠. 택시 기사님에게 부담시켜서 안 되는 거, 유류비, 기름값 네가 대고 해라,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류비는 택시 기사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음 신호등 배열 순서로 옳은 것은 적, 황, 화, 녹이라고 그랬죠. 적색, 황색, 화살 표시, 녹색. 그래서 적, 황, 화, 녹.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하향 전조등만으로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쉬운 색깔. 야간에 색깔이 쉽게 분별될 수 있는 거, 제일 잘 분별되는 게 적색이라고 그랬죠. 빨간색, 그 다음에 흰색, 제일 안 보이는 것이 검정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눈에 띄는 거, 야간에 불빛에서 가장 잘 눈에 띄는 것은 적색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운전 방법. 이쪽 차와 이쪽 차, 이리 오는 차와 이리 가는 차가 정면 충돌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 핸들을 어떻게 꺾어야 한다고 그랬죠? 우측으로. 이 차도 우측으로. 그래서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야 합니다. 정면으로 마주칠 때 핸들 조작의 기본적 동작은 어느 쪽으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오른쪽으로 조작한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튼다는 거예요. 정면 충돌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왼쪽 거 했으니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에서 안전운행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통체증으로 서로 근접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앞차와 최소의 거리 2초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읽어보시면 다 틀렸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두우면은 하향 전조등을 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6 내지 9m인데 이것을 2초 정도 안에서 멈출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통체증으로 서로 근접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앞차와의 최소 2초 정도의 거리를 둔다. 이것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